안녕하세요 여러분, 랑타로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예상치 못하게 터질 나의 인기운, 도화 시기, 그리고 그 시기 속에서 다가올 인연이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연애 상담을 매일 하다 보니까 연애 세포가 거의 죽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닿길 바라면서 제가 항상 이 영상을 틀어놓고 뭐 영상 작업할 때도 있고 타로 상담할 때도 이제 항상 뭔가 이미지를 이렇게 놓고 상담을 드려요. 그래서 상담을 약간 집중하려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제가 새끼를 틀어놓고 제가 아는 가장 매혹적인 영화 틀어놓고 여러분들의 도화 기운이 마구마구 올라서, 그리고 또 연애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끌리는 사람이 마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좀 즐겁게 듣고 좋은 사람보단 우선 매혹적인 사람 만나시길 응원하면서 카드를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스킬과 멤버십 가입, 그리고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고요. 특히 헬로우스킬은 여름 할인 행사, 현재 6, 7만원, 8만원짜리 스킬들만 제가 선별해서 만원대, 그리고 만원이 안 되는 스킬도 있어요. 여름 연애운.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이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앞으로 그 정도 할인은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즐겁게 연애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Falling Fast라는 카드가 보여요. 갑작스럽게 맺어질 인연이 우리 1번님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에서는 사실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빠르게 내가 빠져드는 건 좋은데 이 상황에서 너무 나를 잃으면서까지, 그러니까 휘몰아치는 연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휘몰아치는 연애를 사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고 상대방이 확신을 준다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저 사람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좀 훅 하고 바로 빠질 수 있는데, 카드에서는 너무 성급한 어떤 빠짐은 주의하고 내가 나를 잃지 않으면서 적절한 타이밍으로 조금씩 가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도화살 언제 들어올까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1번님께서는 좀 빠르게 인기운이 많이 들어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도화운이 들어오는지 한번 카드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님들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별로예요. 저 몸매도 꽝이고 뭐 피부도 안 좋고 코도 안 오똑하고 어쩌고 이러셔도 이 시기에는 내 외모에 물이 오른다고 합니다. 특히나 1번님들은 경제적인 어떤 좀 부진함 아니면 커리어상으로 좀 문제가 생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운기가 좋아지면서 나의 외모도 좀 업그레이드 되시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많아지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제복으로 연결되시는 분들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혹은 내가 비주얼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직군분들이 있죠. 패션 뷰티 아니면 컨텐츠 크리에이터, 뭐 예술가분들, 그 외에도 내가 그냥 직장 생활을 하시더라도 이 시기에 나의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그리고 이성들로만 오늘은 한정해서 볼 거거든요. 네, 특히 근데 만약에 동성분들은 동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잠정적인 연애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의 외모가 너무 몰이 올랐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눈에 띄지? 저 왜 저렇게 눈에 확 띄는 카리스마성도 있고 약간 좀 화려하게 생긴 인상이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데이트 신청을 받거나 좋은 인연을 바라신다면 좋은 인연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적으로 좀 내가 문제가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도 저는 2번님들이 뭔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영상 보시는 이 시점이나 혹은 영상 보시기 직전까지 나를 누가 사랑해주겠어, 나는 매력적이지 않아, 난 참 뭐 별로인 것 같아, 후진 것 같아, 이렇게 좀 자기 비하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는 이제부터는 그런 기운이 빠지고 내가 사랑 많이 받고 아름답다 이런 칭송 받으면서 연애도 하시고 나의 자존감 회복까지 가능한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나의 외모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는지 이것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님들은 되게 오똑오똑 생겼나봐요. 화려한 인상? 이목구비가 진짜 또렷또렷해가지고 왜 되게 귀엽다, 막 콩순이 같고 막 사랑스럽고 다람쥐 같고 이게 아니라 냉미녀 같은 느낌도 살짝 있을 것 같아요. 이목구비가 서늘하거나 정말 깔끔하게 생기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분들이 처음에는 우리 1번님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1번님을 알다 보면은 사실 1번님만큼 정 많은 사람도 없고 뭔가 뭐를 사주거나 챙겨주거나 다정하게 뭔가를 지원해주는,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어머니 같은? 아니면 뭔가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좀 잘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우리 1번님들의 마음 씀씀이를 보고 이성분들이 더더욱 마음이 끌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반전 매력인 거죠? 되게 차가워 보이는데 은근히 알아보면은 정이 많고 뭔가 잘 해주고 퍼주고 좀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뭐 호구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자잘한 어떤 생각지 못했던 챙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님들이 막 배려를 좀 많이 해주신다던가 다정하게 해주신다던가 이런 좀 뭔가 연애를 위한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호감이 연애적인 호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궁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성들, 연애 상대자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이시기 때문에 1번님들 입장에서 나는 막 그 사람과 잘해보고 싶어서 잘해준 게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도희로서 잘해줬는데
이성들이 나를 되게 많이 좋아하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를 지금이라기보단 영상 보시고 나서 이 도화의 기운이 팡팡팡 터질 때 가장 좋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 누구일지 한번 봅시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성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사실 두 분이 어느 정도 좀 매여 있었던 관계일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 분이라면 그 사람, 연락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과 다시 잘 된다, 그냥 이어진다라고 봐주셔도 되겠고, 새로운 관계라기보단 기존에 그래도 알고 지냈던 사람들 중 한 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핫한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꼭 그 남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상대방 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사람이다, 육감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우리 1번님들의 이 화려한 외모, 물이 올랐네, 요즘 들어서 1번이 더더욱 날이 갈수록 저 매력적이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할 여지가 있다. 재회 가능성이 사실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운동을 좋아하신다던가 약간 와일드한 그런 업종에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토목, 공사, 철강, 아니면 운동 일을 하신다던가 몸으로 좀 써야 되는, 몸을 많이 쓰셔야 되는 그런 직군일 수 있겠고, 우리 1번님들과는 자잘한 다툼수가 있었거나 1번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하고 조금 멀어졌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상대방의 스타일이 연애가 스트레스가 뜨시고 요 조합, 문이나 요 포크업이 뜨셨다면 상대방이 연애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배려심이 있거나 맞춰주거나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이 굉장히 좀 피지컬적인 매력이 확고하게 있거나 이 사람 특유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이성들을 설레게 만드는, 또 이분 또한 도화나 홍염의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꼭 살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차은우 씨도 사실 그런 도화의 기운, 홍염살 이런 게 없다고 하거든요. 외모가 정말 뛰어나시거나 몸이 정말 좋으시거나 혹은 그런 살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조금 외형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1번님과 맺어질 수 있는, 1번님의 인기운이 마구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들어올 인연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 볼게요. 그 시기에 이 사람이 우리 1번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만나는 건지. 지금 카드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여러분, 카드가 많이 떨어졌는데 같이 봅시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포기하고 싶어. 서로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두 분은 상대방 분이 먼저 좀 내려놓았던 관계가 아닌가 싶고요. 나를 조금만 기다려줄래? 라고 나왔어요. 상황이 달랐다면 우리는 더 좋아졌을까? 라고 합니다. 이게 상대방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의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관계를 정리했던 관계가 아닌가 싶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부족한 나를 이해해줘서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에게 좀 많은 안정을 주려고 노력을 하셨거나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정이 들었나봐. 추억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곳곳에 너와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1번님과의 어떤 만남, 연락했던 상황에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지금 그것에 있어서 후회를 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 뭐든지 잘 해낼 때 참 멋져 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돼. 너에게 바라는 게 많아져 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조금 이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오해나 의심을 했던 분도 저는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분이 다른 이성이 꼭 있었다라기보단 1번님에게 집중하지 않았던 걸 1번님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다른 사람 있나? 나로는 안 되나? 이런 감정을 느끼게끔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도. 이 지독한 고집, 자존심 꺾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지켜낼 거야.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1번님과의 합을 이 사람도 바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이요, 좀 자존심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스탠스라는 카드는 원래 사자의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사자로 표현되는 것이 좀 에고가 강한 사람,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을 조금 힘들게 하는 연애 상대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분께서는 1번님을 좋아하시면서도 자기 자존심, 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고집, 아집 이런 것 때문에 1번님을 힘들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분도 1번님과 같이 있는 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1번님이 좀 이렇게 잘 챙겨준 것 같아요. 토닥토닥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1번님과 좀 잘해보려고 마음을 결심을 하고 오실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좀 볼게요. 과거의 일들을 조금, 네, 사과를 하러 오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좀 바로 이어진다라기보단 사과를 하고 각자의 시간을 좀 가진 이후에 맺어질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의 삶이 되게 중요하신 두 분이고 롱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저는 두 분이 좀 혼자 있을 가능성이 높으신데 결과적으로는 긴 공백기 이후에 한 번의 연락 이후에 또 공백기를 가지시다가 두 분이 결과적으로 이어지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끔 우리 1번인과의 이 사람의 연은 어느 정도 공백기를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 입장에서 만약에 이 사람과 뭐 한두 번 정도 끊겼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연결될 시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한 번 끊어진 상태예요 라고 한다면 연락이 오신 이후에 한 번의 공백기가 있고 그 뒤에 맺어질 수 있는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과 만나려면 정말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에는 그 확신이 없어서 흔들렸다면 두 분이 다시금 대면하시고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할지에 대해서 가늠한 다음에 신중한 고민 끝에 맺어지는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맺어진다면 어떤 인연으로 나아갈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드를 섞었는데도 똑같은 카드들이 뜨고 있어요. 아까 우리 1번님들에게 떴던 그 연애가 이 사람과 하는 연애다라고 확 언을 해주는 것 같고요. 우선은 두 분 다 지금 연애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일이나 커리어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실 거고 우리 1번님들은 그냥 이 사람과 만나면서 더더욱 내가 행복해지고 더더욱 아름다워질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우리 1번님들의 외모 합이 되게 좋아요. 약간 그냥 이미지만 생각하면 이효리 씨 커플이 생각나거든요. 화려한 한 분과 그리고 약간 육체미가 돋보이는 한 분.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장윤주 씨 부부분들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핫한 커플이 되지 않을까 싶고 서로에게 굉장히 끌림을 많이 느끼는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인연은 어떤 인연성일까를 보면요. 저 곧 만나게 될 그런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1번님께서는 이 사람의 어떤 연애의 스타일이 사실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대요. 제가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은데 카드에 쓰이고 보이는 게 있어서 저도 그걸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거짓말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맘 알죠? 네, 우선은 이 사람의 어떤 행동 같은 걸 사실 1번님들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진 않으실 거래요. 오히려 약간 썸 타고 뭐 알아가시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날 안 좋아하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가볍나? 이런 오해나 어떤 의심할 수 있는데 두 분은 노년을 함께 할 사이다 라고도 하고 있고 이 사람을 좀 알아가 보신다면 상대방이 그렇게 바람둥이라던가 내가 의심했던 나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 것을 오히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은 두 분에게만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특히 1번님에게 이 사람에게 지금 현재 어떤 불신이 있다면 그 불신이 사라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천천히 먹고 가시는 게 맞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들어올 시기 볼게요.
빠르다면 하루, 늦어지신다면 50일 내외로 상대방이 다가오시거나 연락을 해올 수 있겠습니다. 조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시각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네요 라고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엔 상대방이 또 약간 어리숙하거나 고집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약간 연애라는 게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과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에 딱 맞는 사람과 연애한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사람마다 캐릭터가 다른 거고 진짜 이 사람이 사랑이 없는데 나를 만나려 하는 거면 문제겠지만 사실 이 사람의 마음속에선 우리 1번님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자신을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진짜 마음을 무시하시기보다는 이 사람이 조금 연애에 있어서 서툰 부분도 있고 상대방이 사실은 좀 내가 잘났다, 나 잘났다 이런 타입이라서 맞춰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리딩은 여기까지고 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브 스킬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카드 먼저 한번 볼게요. 뮤추얼이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우리 2번님들이 이 화병에 있는 예쁜 꽃처럼 맑게 밝게 피어나는 그런 날들이 이제 기대가 된다. 조만간 우리 1번님들의 연애운이 꽃 방울이 이렇게 퍼지듯이 꽃향이 나듯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도화의 기운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2번님에게 데이트하자, 만나자, 난 너밖에 없다, 너랑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이성들이 얘기를 해온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도화의 그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근데 도화 그 단어 중에 제가 정확하게 그 표현을 지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월정도화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 도화가 있으면 이제 담을 넘어서라도 이성들이 그 사람을 가지고 싶어할 정도로 매력적인 도화를 가졌다. 뭐 이런 의미인데 우리 2번님들에게 그런 도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혼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인연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인연을 통해서 금전적인 행운이 도래할 수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님들이 선생님 저는 섹시한 거 몰라요. 나는 애기예요. 막 이런 제가 해놓고 오글거려서 지금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여러분들을 비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좀 그런 선생님 저 애기예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어도 이 시기에는 나의 그 섹시함이 사람들에게 좀 많이 드러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성들이 자꾸 밥 사줄게, 선물 사줄게, 이거 해줄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줘. 우선 밥이라도 좀 나랑 같이 먹어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이성들이 많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랜 연애 공백기를 가졌던 분들이라면 내가 이제 연애를 해서 좀 설레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이 생길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도화의 기운이 사실 너무 정확하게 떴기 때문에 굳이 보조 카드를 뽑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서술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봅시다. 2번님들이 좀 이 외모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는 알뜰살뜰 살았는데 이상하게 이 영상 보시는 시점에는 내가 머리도 좀 더 좋은 미용실에서 돈 좀 들여서 스타일링을 받아본다던가 샵을 가신다던가 아니면 헤어 메이크업, 패션 내가 옷도 많이 사보고 화장품도 좀 새로운 거 사가지고 나를 꾸미는데 시간을 많이 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이미지 변신이 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 2번님들은 일에만 몰두하거나 커리어상에만 뭔가 시간을 쏟는 것 같았다면 2번이 요즘에 예쁘게 꾸미고 다니고 매력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 약간 이제 연애할 마음을 먹었나? 하고 기대하는 이성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2번님들은 사실은 좀 상대방 분들로 하여금 연애 잠재적인 어떤 상대방들로 하여금 2번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2번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면 더 예쁘게 꾸미거나 화려하게 꾸미거나 나한테 호감을 표현하고 이럴 텐데 그러지 않아 하고 약간 거리감을 뒀던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시기에는 2번님이 좀 마음도 편해지시고 내가 잘 꾸미고 놀러도 다니시고 모임 같은 것도 원래 안 나갔는데 모임을 나가시거나 여행 같은 거나 아니면 내가 도전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시작해 보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방문하지 않았던 지역을 방문하신다던가 이렇게 활동성이 넓어지시면서 이성들의 관심이 굉장히 꽂힐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약간 연애나 금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는 약간 연상의 사람들과 연이 맺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좀 연상인 분들이 좀 경제력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근데 2번님은 특이한 게 약간 연하의 사람. 네, 나보다 그리고 한참 어린 분들도 약간 내가 돈 쓸 테니까 나랑 놀아줘요 누나, 나랑 만나줘요 오빠. 약간 이러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 좋은 시기에 나를 만날 그 사람 어떤 사람일지를 한번 볼게요. 두 가지 케이스가 보입니다. 이미 공적인 관계로 알게 된 사람이라던가 혹은 앞으로 소개팅이 예정이 돼 있거나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됐을 때 만나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고요. 두 분이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춰서 만났다는 느낌도 들어서 결정사 선 이런 개념의 만남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인 관계여도 서로가 좀 속속들이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좀 인연성이 깊은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사적인 어떤 감정을 많이 교류하신 분들이라기보단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믿음직하다, 집안도 괜찮고 조건도 좋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연상 같다라고 했는데 나이에 대한 얘기는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2번님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 실제로 연하여도 이 사람의 그 듬직한 모습, 내면이 굉장히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뜨네요. 상대방 분이. 그리고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런 사람이거나 대기업 혹은 좋은 회사를 다니는 그런 사람 혹은 공기업
공무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좀 누가 봐도 번듯해 보이는 조건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인기도 많고 스스로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이요,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도적이에요. 리더십이 있고 특히 이성들을 만날 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회피적으로 구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 이번님들이 도화 기운이 많이 퍼질 때, 좋을 때 이 사람을 만나시기 때문에 상대방 분과는 좀 편안한 관계로 시작된다라기보다는 이분이 굉장히 이번님을 좋아하시면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굴고 처음부터 약간 결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라이프 프포즈라는 카드가 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결혼 전제로 연애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진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당연히 너는 나랑 같이 가야 돼 이런 확신을 주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님들 입장에서 마냥 좋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대요. 왜냐면 이번님들은 이제 도화 기운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번님 스타일 자체가 말이나 소통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뭔가 교감할 수 있는 것들, 재밌는 사람을 좀 추구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연하분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연하여도 좀 진중하고 좀 듬직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님들 입장에선 좀 아기자기 좀 재밌는 맛은 없다. 나를 확 끌어주고 결혼까지 이 사람이랑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막 내가 소소한 뭔가 일상의 공유를 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 생각은 좀 드실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사람 만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소소한 재미는 아이 낳고 그 아이와 자식을 통해서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 볼게요. 우리 이번님에 대해서 상대방 분은 어떤 마음으로 만나가실지.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카드가 날아갈까요? 저 지금 공복인데 카드 좀 쪼아오겠습니다. 힘이 넘치네. 자, 날아간 카드 쪼았고요. 사실 너에게 바라는 게 있어. 속물적인 것이기도 하고 어떤 도움이기도 해 라고 떴습니다. 제 생각엔 이분이 약간 내조를 바라는 타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이분은 자기가 리더십이 있고 자기의 어떤 결정대로 밀고 나가는 게 좀 당연한 사람이라 연애 대상이 좀 따라오길 바라는 사람이 아닌가 싶고요. 너가 참 밉다.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어. 가끔은 화가 나고 억울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 너에게 당당하지 못해. 지금은 마음을 숨기고 싶어. 유일한 내 사랑. 나에겐 너 하나뿐이야. 너는 내 전부야. 왔다 갔다 하네요. 나를 조금만 기다려줄래? 너가 내 마음을 몰라주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대방분은 우리 이번님께 꽂힌 게 맞아요. 근데 아마 이번님께서 이 사람 만나자 하면 만나긴 하는데 뭔가 바로 마음을 열고 그냥 순순히 이 사람과 같이 가야겠다. 이 생각보단 이 사람과 괜찮을까 싶어서 약간 거리감을 두면서 천천히 알아가 보려고 하거나 이 사람은 빠르게 막 갑자기 자기 친구들 보러 가자, 우리 가족들 보러 가자 이런 식으로 관계를 급진전시키려 하는데 우리 이번님들이 조금 우리 그런 상황은 좀 이르지 않을까? 좀 더 만나고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슬로우 다운 시키면 이분이 좀 토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님들의 마음에 많이 달린 관계다라고 느껴져요. 우선은 처음 만남에는 우리 이번님들이 정말 우리 잘 만났다, 이 운명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님들이 조금 이제 모든 이성들이 봤을 때 갖춘 거 다 갖췄고 외모도 약간은 좀 부드러운 인상에 사람들이 다들 무난하게 좋아할 법한 인상을 가진 것 같아요. 막 세거나 너무 섹시하거나 약간 이런 것보다는 약간 귀여운 느낌이 아니실까? 귀엽고 청순하고 약간 모든 사람들이 다 무난하게 좋아할 것 같은 인상이라 사실 이번님도 인기가 많지만 나만큼 갖춘 사람을 만나고 싶다 혹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고 싶다 이 마음이 크셨을 것 같은데 우선 상대방도 갖춘 게 많고 외모도 남성스러운 그런 상으로
보여졌거든요, 상대방 분이. 그래서 여자분이셔도 굉장히 좀 이목구비가 또렷또렷한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그 영화 본 것 중에 너의 결혼식이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박보영 씨랑 김영광 씨가 나오거든요. 약간 두 분의 조합이 그런 조합이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번님은 처음에는 이 사람과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실 건데 약간 마음을 처음부터 열어가신다기보단 운명이라 생각하시면서도 저 사람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방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 또한 2번님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굉장히 시무룩해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2번님이 결정을 하시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과는 정말 좋은 인연일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는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물 흐르듯이 진전이 되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카드에서는 우선은 서로에게 좀 공감을 하고 교감을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지 관계 진전만 빠르게 하면 안 된다라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아마 2번님이 만나기로 결정하시고 나서도 상대방이 또 이상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내가 주의해야겠다 이러면서 조심조심 가실 것 같은데 상대방이 되게 지극정성으로 잘 한대요. 선물을 많이 주거나 혹은 선물 같은 어떤 황홀한 시간을 많이 좀 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공연이나 뭐 갖고 싶어 하시는 물건이 있다면 그런 걸 자기가 준비해 온다던가 예약을 해 놓는다던가 이런 좀 수고로움도 감수해 가시면서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노력을 했을 때 우리 2번님들은 그 사람에게 정착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예,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숨차는 게 지금 약간 지병이라서 숨소리 들어가면 미안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거나 아니면 난 너랑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빨리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보입니다. 이 사람 언제 다가올까요? 이걸 좀 볼게요. 자, 빠르면 하루, 늦어진다면 70일이 떴습니다. 그래서 진짜 빠르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둘의 인연은 어떤 인연일까요? 이거를 좀 볼게요. 두 분은 너무 아름다운 커플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섹슈얼 프리덤이라는 카드가 이제 서로에게 끌림이 강한 분들께 많이 뜹니다. 특히 우리 2번님들이 굉장히 월장도와 이런 게 있다고 제가 처음에 표현을 했다시피 이 시기에는 이성들에게 이상하게 평범한 듯? 평범이 아니죠. 약간 청순하고 약간 무난하게 꾸미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귀엽기도 한데 이상하게 끌려 이런 기운을 주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2번님들의 그런 좀 약간 이 표현이 되게 구린데요 여러분.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은근히 새끼가 느껴진다? 약간 이런 그런 매력을 이 사람이 느껴서 두 분이 약간 그런 합이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약간 평소에는 수트 차림으로 입고 다니거나 이제 업무상 조금 댄디하게 입고 다니시는 것 같거든요. 되게 포멀한 옷을 입는 느낌이라 양복을 입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가운 같은 거를 입으시거나 좀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어떤 좀 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섹시하다고 뜨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에게 너무 끌려 하시면서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인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님들도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진짜 연애를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대요. 왜냐면 2번님들이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가스라이팅을 당하셨거나 연애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못 받았다. 이 사람이 주는 어떤 노력, 이 사람이 나에게 제공해주는 어떤 금전적인 것들. 근데 돈을 준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들이 예전에는 막 반반하고 아니면 나한테 밥 사달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사주고 뭔가 좀 귀찮고 피곤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다 해주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오히려 2번님들이 굉장히 내 삶이 여유로워지고 편안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합이래요. 그리고 두 분의 사랑은 찐사랑이라고 합니다. 2번님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냥 잘생겼지만 매력있지만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조건은 다 좋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만큼 끌리는 사람이 없을 거다. 서로 너무 이 애정적인, 연애적인 이런 설렘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는 결혼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두 분이 아직 나이가 어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상대방이 결혼 전제로 만나 가시긴 하지만 두 분은 결혼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언제라도 우리 결혼하자라는 얘기를 주니까 아마 이번님들도 내가 결혼을 바라신다면 빠르게 진전이 되지 않으실까 싶고요.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조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뽑은 것과 이제 빠진 거 같이 볼게요. 웃어 넘길 일인데요, 뭐. 일을 키우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번님들이 뭔가 너무 벽을 치거나 너무 철벽 치거나 이럴 수 있어서 그런 걸 좀 주의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면 이번님들이 이 시기에 인기가 실제로 되게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성들의 추파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 사람이 가장 좋은 거 알면서도 약간 이 사람보다 못하지만 귀엽고 재밌게 나를 웃겨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분들한테 마음이 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더 재고 따지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마셔라. 네, 라고 조언 드리면서 마칠게요. 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스킬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로맨스의 카드가 떴습니다. 이 카드 너무 아름답죠? 멋있는 제복을 입은 남성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이 지금 이마를 맞대고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Romantic surprises are on the horizon. Be open to them 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제 마음을 열긴 한다면 너에게 설레는 그런 놀랄만한 일이 생겨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냥 아무나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좋아할 만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더더욱 좋은 그런 선택지가 아닌가 싶고요. 나에게 어떤 도화의 기운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인연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우리 3번님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들이는 그런 도화라기보단 사실 그게 별로 좋진 않거든요. 물론 연예인 하시는 분들께 그런 기운의 도화가 좋지만 내가 원하는 딱 한 사람에게 발동되는 그런 좀 특이한 도화를 내가 이 시기에 갖게 되시겠다. 그리고 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기 때문에 이성분들과 1대1의 시간을 가지거나 대화를 할 계기가 있으면 1번님께 빠져들 만한 이성들이 많대요. 특히나 다른 분들에 비해선 우리 3번님들은 그냥 단순히 이성들이 꼬인다 정도가 아니라 3번님들이 보기에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내선자님들이 대체로 다 좋은 스펙을 가지셨거나 외모도 출중하시거나 되게 건실하게 잘 사시는 되게 좋은 분들이 많으신데 연애를 좀 오래 못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제가 원하는 그런 뭐 이제 남자, 여자, 뭐 이상형이 있어요. 그 연예인 닮은 사람 들었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자기 이상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딱 정해놓지 않고 그냥 마음에 끌리면 만나시는 분들보단 아무래도 연애의 그 빈도수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이어도 요 시기에는 내가 눈에 차는 사람, 내가 진짜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나에게 끌려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과 나랑 죽이 또 잘 맞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도화살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경향도 많아요. 사실 사주 보면서 도화살 있다고 좋게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도화살 있으면 뭐 물론 다른 사주의 조합도 좀 보셔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도 도화의 기운이 좀 나쁘게 발현될 때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3번님들은 정말 좋은 도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명한테 인기 있어봤자 연애는 한 사람이랑 하는 거고 결혼은 한 사람이랑 하는 건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한 사람과 내가 마음에 없는 100명에게 사랑을 받는 거랑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 3번님은 전자의 선택지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잘생겼다, 멋있다, 저 사람 섹시하다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도화의 기운이 들어있다. 저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선 3번님들이 인기가 없던 타입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나 은근 인기 많아, 나 은근 괜찮은데? 뭐 이런 얘기 하실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까진 내가 원하던 그런 사람이 끌려오기보다는 내가 성을 차지 않은 사람들만 끌려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바라는 사람들이 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재밌는 건 연하의 사람과 연이 맺어지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 이 시기에는 기존에 알던 사람들과 연이 맺어진다 이거보다 완전한 유패를 맞이할 수 있겠어요. 완전한 유패거나 뭐 아는 연하 중에서 별로 이렇게 깊게 알지 못하는 그냥 얼굴 이름 정도만 아는 연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잘 꾸미는 그런 이성들이죠. 이성들이 우리 3번님을 대체로 많이 좋아할 겁니다. 물론 연상들도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카드가 약간 연하들 아니면 나이가 좀 있어도 좀 영해 보이거나 소년미가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3번님들을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약간 소년미스럽고 몸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진구 씨가 되게 섹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뭐 진짜 네, 황희차 씨도 되게 은근 수요층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1년 전, 2년 전 영상 찍을 때 이제 예시로 황희찬, 여진구 그리고 비스트의 누구죠? 윤두준 씨. 약간 요런 상 같아요. 이러면 진짜 고정 팬층들이 있었단 말이죠. 약간 그런 분들이 우리 3번님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번님들이 이제껏 약간 내 성에 안 차는 이성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좀 외모가 별론가? 내가 이성들에게 매력이 없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다면 이 시기에 나의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요. 왜냐면 아무나 날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들, 옷도 잘 입고 이성들이 와, 저 사람 좀 멋있다 싶어 할 만한 좀 깔롱쟁이들이라는 표현이 떠오르거든요. 네. 멋있는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니까 아 진짜 나 너무 살맛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들어올 나의 중요한 인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몸 좋은 사람들 자꾸 뜨네요, 여러분. 왜 그러지? 제가 요즘에 약간 남성분들 볼 때 여리여리 예쁜 남자를 좋아했던 적도 있거든요, 저 또한. 근데 요즘에는 아, 역시 남자는 피지컬이다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여기서도 피지컬 좋은 사람, 혹은 이게 꼭 막 근육질의 몸매다라고까진 말을 못해도 골격이 예쁜 분들이 있죠. 여자분들도 사실은 타고난 게 있잖아요. 뭐 허리 골반이라던가 어깨 라인이라던가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산부님들이 만날 인연은 대체로 다 멋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다 괜찮았지만, 내 인연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특히나 몸이 좀 좋은 핫한 사람일 수 있다. 근데 이 사람 되게 반듯하고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나는 직업군들이 몇 개 있기는 해요. 이 직업 군인 아니면 경찰,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문직일 가능성도 있는데, 전문직이어도 자기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듯한 내가 개업을 한 그런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진짜 어디 보수적인, 저기 어디죠 여러분? 검찰청 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이라던가, 로펌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던가, 네, 병원을 개원한 이사가 아니라 대학 병원에서 일한다던가, 그러니까 수직 상하 계열이 진짜 빽빽하게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아남으신 분이고, 이 사람도 굉장히 매력적인 거 자기도 알지만 사람 스타일상 연애를 막 이렇게 난잡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사회 운에서 보면은 성공한 남자일수록, 여자일수록 자기 이성에게 굉장히 확고하게 잘하는 타입이 많아요. 물론 뭐 이 손에 꼽히는 남봉꾼들, 뭐 바람둥이 여자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읽어낸 사람들은 자기 사람만 보거든요. 이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냉미남스러운 기질이 좀 보여요. 외모는 되게 차가워 보이는데 이제 몸은 울끈불끈, 약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3번님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듯한 그런 이성을 만나시게 될 것 같고, 두 분은 같은 어떤 공적인 관계, 같은 회사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 인연일 수 있다고 하는데, 되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알아가실 수 있는 인연이라고 뜹니다. 상대방 분은 원래 되게 좀 다 고리타분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성분들에게 막 이렇게 말 되게 잘하고 재밌게 웃겨주고 선수처럼 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무뚝뚝하기도 하고, 남자친구들한테 하듯이 우리 3번님에게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남자친구들한테 하는 것처럼 잘한다는 말이 좀 웃기죠. 근데 남자분들 카톡 보면 친구들끼리 야 피방고? 막 야 오늘 축구 가능? 막 이렇게만 보내잖아요. 약간 그런 무뚝뚝함이 있지만, 오히려 3번님들은 이 사람의 그런 좀 투박하고 순박해 보이는 모습을 더 멋있게 볼 것 같아요. 왜 그렇잖아요. 너무 잘생긴 사람이, 너무 예쁜 사람이 너무 막 여우처럼 굴어. 물론 그것도 매력적이죠. 근데 술래지국의 덱스씨를 좋아하는 내담자님들이 진짜 많아요. 그게 방영된 지가 2, 3년 된 것 같은데, 제 내담자님들 100명 중에 한 60명은 저한테 모두가 선생님 저 덱스 같은 남자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분이 되게 잘생기고 멋있는 거 아는데, 몸매도 예쁘고 다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이성분들이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의 무심함? 너무 선수처럼 막 능글맞게 대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에서 저 사람 뭔가 자기 사람한테만 잘할 것 같다, 막 바람둥이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뭐 여우가 듣던데요 선생님 플러팅 엄청 하던데요 이렇게 말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좀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좀 어떻게 되어 가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 찍는 게 맨날 찍기 전에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근데 오늘 주제를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연애를 한다 생각하니까 이 카드 리딩이 약간 찰싹찰싹 이렇게 좀 달달하게 느껴지고, 네, 생기가 넘치네요. 여자분이라고 치자면 남자 구독자님들도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생각나는 분이 없네요. 약간 너무 섹시하고 매력적인데
약간 무심한 이효리 씨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효리 씨 팬이어서 그런가? 네, 남자분들 조금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이 좀 섹시하게 생겼는데 은근 남자처럼 툭툭 말하기도 하고 그게 좀 매력적이에요 하시는 분 있으면 그 사람 같은 스타일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프로미스 나인의 지선 씨인가? 그분이 약간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약간 여우같이 되게 새침하고 섹시하게 생겼는데 은근히 털털해서 인기가 많다고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두 분은 사실 과거에 어떤 미련이 있을 수가 있대요. 근데 이게 미련이라는 게 내가 전 애인을 못 잊었다,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나겠다, 사실 이거보단 과거의 트라우마, 연애에 상처가 있을 때 많이 뜨는 카드예요. 그런 내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알아가시면서 좋은 감정으로 사실 선보고 애프터하고 되게 정식적으로 교제하는 듯한 흐름으로 아까 보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 3번님들은 내가 마음에서 좀 짐을 못 버려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좀 빨리 버리셔야 된대요. 우선 흐름상으로는 내가 이 인연이 너무 좋은 거 알면서도 너무 훅 빠지지 않으려고 나만의 방어 기제를 자꾸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관계가 조금은 루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분과는 정말 진짜 정직하게 만나서 소개팅 하시고 서로 또 알아가 보시고 약간 공적인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막 너무 로맨틱하게 진행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진짜 선을 한 3-4번 보는 것처럼 서로 예의 차리면서 몇 번을 보실 텐데, 오히려 산모님들은 거기에서 이 사람의 진가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이 사람 만나면 너무 편해, 너무 좋아,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막 너 너무 이쁘다, 나 너 너무 사랑해, 이런 사람들한테 혹시 상처받으셨나요, 여러분? 네, 그런 게 오히려 깨지겠다. 나의 감정이 이전 연애로 인해서 내가 이성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었다면 이 사람의 그 여러 번 동안 보는 모습에서 너무 이성적으로 나오지 않고 예의를 차리는 모습을 우리 사모님들은 좋아하실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서로에게 마음을 점차 열어가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관계는 상대방보다는 우리 3번님들이 언제 마음을 여냐 마냐가 관계가 언제 진전될 수 있는지 시기를 정하는 키포인트가 되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 3번님들이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좀 지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귀기 전에 약간은 우리 3번님들이 약간 이 사람 테스트해보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자꾸 의심 불안을 갖고 이 사람을 대하면 이 사람이 조금은 피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분이 함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3번님이 결정하게 되신다면 그 관계가 진전이 되실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기 보도록 합시다. 네, 빠르다면 8일, 그리고 늦어지신다 해도 30일이고요. 혹은 다가오는 8일, 30일 등에 이 사람과 잘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의 인연은 어떤 인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엄청나네요, 여러분. 좋은 게 나올 거라 생각은 했는데 너무 매력적인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분의 인연성 자체도 볼게요. 두 분은 섹슈얼한 궁합이 되게 잘 맞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상대방도 핫하지만 아마 3번님들도 굉장히 핫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3번님들은 약간 이성으로 하여금 이 사람 약간 밤에 어떨까? 약간 이런, 미안해요. 여러분, 저 변태 아니고 이상한 사람 아닌데 오늘 그 도화의 기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 카드가 좀 많이 떴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성적인 섹시함을 느끼는 케미가 느껴질 때 많이 뜨는 카드라 이 두 분의 궁합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렌디피티는 그 영화 되게 유명한 거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보여주셔서 학교에서 본 영화인데, 이게 그 여자분이 이제 운명을 믿고 남자는 운명 따윈 없다, 인생은 개척하는 거다 이러면서 서로 반했는데 여자분이 막 자기 번호를 안 알려주고 막 뭐 이제 중고 책방에 자기 번호를 적어서 이제 판 다음에 너가 저 번호를 알아오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하고, 남자가 2-3년 뒤에 결국에 돌고 돌아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면 그 영화의 요지는 그거 같아요. 운명이라면 결국에 만나게 된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연애보다는 운명이라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결국에 만난다, 이게 요지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그런 인연인 걸 서로가 처음엔 모를 수 있어요.
처음엔 너무 좋아서 만나는 건데 알고 보니 우리는 진짜 이렇게 될 운명이구나 확신을 얻게 될 수 있는 인연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요. 상대방이 되게 보수적이고 이래서 우리 3번님께 되게 깍듯하게 할 거거든요.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부부분들께서 사실 나이차도 거의 안 날 거고 나이차 많이 나도 사실은 3, 40년 살면 친구 같아지죠. 근데 꼭 이렇게 존댓말 하시는 좀 사이 좋으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두 분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인연성이 되는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서로 동등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갈 수 있는 어른스러운 연애를 하게 되는 인연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의 운명성을 보려고 하는데 두 분은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인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카드마다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때그때 느껴지는 감정을 많이 리딩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두 분이 무슨 문제 때문에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리딩이 나온다면 3번님들은 오히려 두 분은 약간 제 생각엔 3번님도 보수적인 경향이 있고 예의를 많이 중시하는 타입이 아닐까. 상대방도 똑같기 때문에 집안 가풍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제가 전생의 인연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생에 인연성이 있어서 똑같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분이 함께 했을 때 이 금전과 일에 대한 어떤 성공도 같이 이룰 수 있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상대방도 많이 갖춘 사람이지만 우리 3번님도 많이 갖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 카드는 코디펜던시라는 카드가 보여요. 두 분은 서로가 없으면 정말 외로움을 느낄 정도로 서로에게 많이 꽂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게 떴고 마지막 조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내 멋대로 해라 라는 카드가 떴어요. 제가 사실 아까 철벽 너무 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을 좀 열어보세요.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3번님들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120 카드가 떴기 때문에 오히려 3번님이 그 연애 초반에 최대한 이 사람을 신중하게 봐야지만 이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우리 3번님의 신뢰를 얻는 거죠. 그래서 3번님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이 사람과 더 잘 될 수 있는 인연으로 나아갈 수 있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브 스킬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문자가 자꾸 띠링띠링해서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연분들 리딩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카리스마라는 카드가 떴어요. Love flows to you. 사랑이 본인에게 이제 넘쳐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4번님은 이미 매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 4번님이 내가 가진 매력을 드디어 펼칠 때가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어떤 도화가 들어오는 건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약간 4번님들 수녀처럼 살거나 스님처럼 살지 않으셨을까요? 네, 내가 그냥 다 내려놨다. 나 이제 혼자 살래. 연애 무슨 연애야. 약간 이렇게 자포자기 하셨거나 아니면 진짜 과거에 어떤 만났던 인연들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면 그것마저도 좀 정리가 되신 상황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멘탈적으로 되게 평온한 상황을 유지하시면서 싱글 라이프를 외롭게가 아니라 이제는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이런 상황이 아니신가 싶은데 오히려 약간 이런 4번님들의 욕심 없어 보이는 모습, 막 아등바등 이성을 만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좋아해주는 이성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4번님들에게 매력적인 외모가 받쳐주는 게 있네요. 그런데 이성들로 하여금 어떤 느낌이냐면 4번님이 누군가를 굳이 무시하지도 않지만 굳이 또 호의적이진 않아요. 약간 미묘하게 4번은 좀 사람들에게 적당한 거리감을 갖고 있구나. 이런 어떤 좀 스타일이 이성들로 하여금 더 가까워지고 싶고 4번이 쉽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4번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어요, 카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 별로 인기 없는데요? 저 외모 별론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4번님들은 약간 이런 깔끔해 보이는 모습을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외모를 원하는 그런 좀 가벼운 연애를 지향하는 사람들보다는 4번님을 좋아하시는 분 또한 어떻게 보면 좀 차분한 사람들이 아닐까. 좀 사람을 볼 때, 이성을 볼 때 외모가 아무리 괜찮아도 성격 안 좋은 사람, 인성 안 좋은 사람은 절대 안 만나는 그런 좀 좋은 분들만 우리 4번님을 좋아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제 생각에 4번님이 좀 좋은 인연을 만나셨다가 그 인연과 깨진 이후로 사람을 잘 못 믿거나 연애를 못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아니면 내가 이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나려고 하는데 조금은 성에 안 차지 않으셨을까. 우선 이 시기에는 나랑 사귀자고 들어오는 인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4번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 이쁘다, 나랑 밥 먹자, 술 먹자 이러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난 진짜 너랑 잘 만나보고 싶다,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좀 연애 진심인 분들만 들어오는 그런 도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도화라기보다는 내 운명의 짝꿍을 만날 수 있는 시기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타로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 시기적으로 연애운이 많이 좋은 시기다. 내 짝이 들어오는 그런 사주 구성을 이 시기에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4번님들이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이제부터 생길 거라고 해요. 근데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이제 소개를 제안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지냈던 인연들 중에서 자신의 친구를 소개시켜주거나 지인을 알려주거나 꼭 소개팅에 제한될 필요는 없는 게 약간은 좀 가벼운 그런 만남으로 느껴지거든요. 막 각 잡고 선 보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알게 되는 사람들 중 4번님의 이 진가를 알아보시는 분이 사귀자라고 다가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여러 명 다수에게 사랑이 들어온다기보단 괜찮은 사람 한 둘 정도 들어오고 그중에서 우리 4번님이 좀 잘 알아보신 다음에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4번님이 이 시기에 만날 진짜 좋은 인연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4번님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완전한 뉴페이스라기보단 이전에 좀 알고 지냈던 사람들 중 한 명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요.
지금은 좀 거리감이 생긴 사람일 수 있겠고, 상대분이 사부님께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일이 많다던가 바빠서 서로 좀 깊게 알아가보지 못했던 인연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이동의 그런 모습이 보여서 막 가까이 좀 지내려고 하면 이분이 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업무상의 어떤 변동 때문에 바쁘거나 좀 이랬던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분께서 좀 자주 싸우거나 다퉜거나 혹은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서도 약간 툴툴댔던 그런 남사친, 여사친 관계 같기도 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약간 서로 격 있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친구처럼 편안하게, 아니면 오빠 동생, 누나 동생인데 막 예의 차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그냥 친동생, 뭐 이런 형제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이지 않을까 싶고, 상대방이 금전은 좋아요. 사회적 입지도 괜찮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도 사부님 앞에 서면 되게 날카롭게 굴게 되거나 이제 다른 데 가서 사회적인 모습에선 되게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잘해주는데 이상하게 사부님한테 좀 냉정하게 대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를 좀 볼까요? 우선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 연애하자고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막 친척 오빠? 친척 아니면 진짜 친형제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거든요? 어렵네.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술술 이렇게 넘어가는 카드들이었다면 우리 사부님의 상대방 분과의 관계성이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분이 우리 사부님을 아끼는 건 맞아요. 관심도 있고 이런데 이상하게 두 분은 마주치면은 으르렁댔던 사이라던가 갈등이 좀 있었거나 서로 진짜 기싸움 대놓고 싸우거나 말로써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좀 듭니다. 이 사람과 어떻게 되어갈까요? 보기 전에 우선 속마음 볼게요. 자, 속마음. 상대방 속마음. 가끔 예전이 그리워. 옛날 생각이 많이 나. 모든 게 선명하게 다 기억나. 두 분이 과거에 좀 좋았던 추억이 있긴 한가 봐요. 너에게 잘 보이고 싶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잘못한 점이 참 많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우리는 정말 잘 통해. 마치 너가 내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난 너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많이 했다고 자기도 인지를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사부님에게 화를 내고 사부님 탓이 아닌데 사부님 탓을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드네요. 미안해요, 여러분. 상처받으셨다면 1, 2, 3 중에 더 끌리는 카드 있으면 좀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명확하게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봅시다.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까? 우선은 상대방과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서로에게 있어요. 우리 사부님께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만간 데이트를 하거나 만나기 위한 어떤 모임에 나가시는 모습이 있어요. 거기서 서로 이 사람과 잘해봐야겠다라는 기대감은 가지시거든요. 근데 Boundaries라는 카드가 뭐냐면 두 분 다 서로의 마음을 다 오픈하고 정말 잘해보자 이렇게 다 노력하시기보단 어느 정도는 약간은 내가 원치 않은 것도 이 사람이 바란다면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이 많이 생긴대요. 두 분의 만남에서 좀 제약이 있나요? 뭔가 비밀 있는 관계일 수 있다라고도 하고 있고,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좀 많이 힘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삼각관계부터 시작된 관계라던가 아니면 두 분의 관계가 오픈이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니네들 왜 만나냐 약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인연 같기도 합니다. 우선은 맺어질 뻔하다가 또 흐지부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관계를 잘 가져가고 싶다면 우리 사부님들이
이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밀 연애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도화운이 들어와서 잘 만나가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분과는 뭔가 엎치락뒤치락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연성은 좀 어떤 인연인지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전생에 좋게 말하면 연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업이 있는 관계네요. 이 사람이 본인의 짝이 맞아요. 그리고 두 분은 로맨틱한 합을 가졌습니다. 로맨틱한 설레임을 느끼는 사람이고 신뢰를 하고 있지만 뭔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잘 지내시려면 사실 이 카드가 좀 나쁜 카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리딩에서 자꾸 느껴지는 건 이 사람이 공인인가요, 여러분?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진짜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이 사람 스타일 자체가 연애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렇게 종속되는 거 안 좋아하는 타입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약간 어장관리 당하는 듯 우리 4번님은 기분이 나쁠 수 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 맞는지 확신을 못하면서 가실 수 있다. 이런 느낌도 들고 이분의 문제를 내가 보듬어주고 안아준다면 관계가 맺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약간은 좋게 말하면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애정 결핍이 있어서 사실은 한 사람만으로 만족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한테 사부님이 이 사람의 공허를 채워주고 외로움을 채워주고 뭐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친다면 이분은 그냥 자기 길 또 떠나가실 수 있다라고 떠요. 그래서 만남은 가능하지만 그 만남이 오래 유지가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다. 약간 해붓해붓하신 분들 중 한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미 좀 설레이고 사랑하는 감정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왜냐면 아까 카드들이 사실은 카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형제가 있거든요. 근데 나랑 진짜 친형제의 관계성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서로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거보단 서로 상처를 주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공적으로만 딱 대하는 느낌? 큰 애정 없이? 그래서 저는 사실 사부님이 굳이 이 사람 만나야 될까? 근데 이게 운명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건 맞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인연은 없는지 이걸 좀 볼게요. 근데 사부님이 이 사람이 인연이라 다른 인연을 만나려 해도 마음이 안 차거나 사실 이런 인연은 꽂힐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미워 죽겠어도 안 잊혀지고 보고 싶단 말이죠. 근데 새로운 인연을 만나려고 하시면 약간 친구처럼 가야 되는데 사부님은 이 사람이 줬던 어떤 강렬한 끌림을 잊지 못해서 그냥 내려놓지 않을까. 네, 근데 좋은 인연을 만나신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더 막 노력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서로 살뜰하게 아껴주고 오래갈 만한 인연을 바래요 라고 하신다면 약간 소소한 행운을 같이 나눌 인연도 또 들어본다고 합니다. 우선 이 사람 언제 들어오시는지 볼게요. 네, 10일에서 80일 사이 내로 이 사람과 마주치거나 이 사람이 다가올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마지막 조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언은 이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부님만을 위한 조언이에요. 참고해서 봐주세요. 많이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사부님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이 사람과 함께 하기로. 그런데 사부님에게는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덜 솔직히 인연성도 약한 게 맞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려면 이 사람이 내 운명에 책이 있다면 거기에 적혀있는 내 남주, 내 여주인데 너무 지지고 뻗고 싸우고 내 마음이 아프니까 거기에 없는 약간 조연, 엑스트라랑 사귀게 되는 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하는 건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좀 많이 힘들 거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시면 좋겠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한테 상담 오시는 심화 상담 매일같이 상담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인연성을 많이 만나십니다. 이 상대방이 나갔다가 또 외롭고 힘들면 또 돌아오고 그게 반복되면은
그게 오래되면은 그게 인연이죠, 여러분.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또 제가 있으니까. 네, 제가 이런 인연성 전문이거든요. 제 상담 길게 오시는 분들은 이런 인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너무 힘든 연애만은 아니긴 해요. 오히려 그냥 무난한 연애보다도 강렬한 기쁨과 강렬한 끌림을 느끼기도 하니까 너무 힘들어 마시고,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네, 개인 상담 헬로우스킬 멤버십 가입 이용 부탁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